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영남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이었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자면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건 유가거든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조금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에 브뤼셀에서 나토 동맹과 주요 G7 정상, EU 지도자들이 만난 가운데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의 수입과 관련된 제재는 이번에 발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제유가가 2% 넘게 하락을 하며 이게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려가 조금 줄어들었던 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만 이렇게 긍정적인 뉴스도 있지만 미국 재무부는 러시아 제재의 일환으로서 러시아 연방의회 하원 이 328명 이외에 러시아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제재를 추가적으로 또 올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내용도 나온 거죠. 향후 서로 대립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러한 모습이라면 에너지를 제외하고는 점점 심각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자, 요거는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떻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씩 나올 때마다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면 좋겠고요. 이러한 이슈들이 나오면서 국제유가는 112.34달러, 마이너스 2.25% 하락 마감, 채권은 혼조의 달러는 강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외에도 참고를 해볼 만한 뉴스들 뭐가 있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미국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18만 7천 명을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낮은 수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해요. 1969년 9월 이후 최저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코로나 이전을 회복했다라는 어느 정도 괜찮은 시그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미국의 제조업이 최근에 다시금 살아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월 마켓 제조업 PMI가 예비치가 현재 58.5로 6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캔자스시티 여는 제조업 역시도 굉장히 큰 폭의 개선세가 보여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2월 내구재 수주가 전월비 2.2% 하락을 하면서 5달 만에 둔화세를 보여줬는데요. 내구재가 뭔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3년 이상 쓸 수 있는 제품, 3년 이상 쓸 수 있는 제품을 내구재라 부른다. 이걸 이제 알아두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바뀐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미국 주택 가격이 계속 높은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데, 거래 숫자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좀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졌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금리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는데, 현재 3년 만에 최고라고 합니다. 이번 주에 4.42%라고 하니 이게 미국 주택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계속해서 살펴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높은 가격이 연준의 눈에도 지금 들어왔는지 윌러 연준 이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 면밀하게 살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집값 역시도 인플레이션의 한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 과연 이 집값을 보고 페드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이것도 이제 예상보다는 나오는 거 봐가면서 하나씩 대응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모습들이 연결되고 연결되면서 달러는 매파 연준의 지속적으로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엔화는 2015년 이후에 최저라고 하는데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가 일본 쪽을 잘 몰라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이 달러 강세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한 가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과거에는 안전자산이라 하면 뭐 금이나 엔화 뭐 이런 쪽들도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잖아요. 근데 코로나 딱 터졌을 때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때 거의 모든 자금이 달러로 갔거든요. 결국에 안전한 건 달러 말고는 없다라는 사람들의 심리가 이 2020년 코로나 터졌을 때 확 생기지 않았나. 그러면 이제 달러가 이제 안전자산으로서 몰리는 그러한 모습을 안 보여주게 되려면 과거 코로나만큼의 쇼크가 왔을 때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지 좀 그런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바클레이즈에서 S&P 지수를 연말 전망치를 4,500으로 하향했다라고 합니다. 이건 대놓고 매도 사인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썩 좋지 못할 것 같다라는 걸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러시아 기업 중에 처음으로 이 외화채 이자 지급에 실패한 기업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철강업체라고 하는데
일단 러시아의 달러가 굉장히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시그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겠고요. 자, 우크라이나 키이우 주변에 러시아군 일부 후퇴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전쟁이 소강 상태로 연결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러시아의 이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가 될지 이번 향후 뉴스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유럽에 온 바이든. 지금 EU가 이 바이든의 LNG 수출을 늘려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왜 이 전쟁의 가장 큰 수혜자는 미국일까라는 생각을 계속하네요. 이유는 러시아 쪽에 이 가스 에너지가 줄어들게 된다면 미국 쪽의 의존도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과거 트럼프 때부터 지속적으로 자사의 에너지들을 유럽에 팔려고 했는데 실패했단 말입니다. 한데 전쟁 나니까 자기네들 거 계속 사주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자기네 돈으로 무기 사갖고 지원해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를 통해서 내수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미국의 시장 지배력 역시도 올려버린다. 솔직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미국의 입장이라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금 더 길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네요. 지금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이득을 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 미국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부분은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LG랑 삼성이 드디어 손을 잡는다라고 합니다. LG 쪽의 디스플레이가 삼성 TV 쪽으로 납품이 된다라고 하는데 LG 디스플레이에 부품 소재 납품하는 기업들, 관련주들 하나씩 쭉 살펴보면 좋겠고 이번에 TSMC가 5나노 출하량을 지금 증대시킨다라고 합니다. 월 생산량 이렇게 늘린다라고 하니까 한국 역시도 여기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을지 하나씩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중국도 수소경제에 참전을 했다라고 합니다. 한국 수소기업 해안 빛나나?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수소기업들의 몸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이제 시장의 의문? 약간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지금 현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최근에 중국발 자금이 한국에 좀 들어왔었잖아요. 그게 수소 쪽으로도 엮일 수 있을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을 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 요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장 시작 전에 이렇게 딱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텔레그램 공부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 커뮤니티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본 영상, 본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한국 BNC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빠지는 모습이 보여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솔직하게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만한 내용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와 있는 뉴스들부터 살펴보자면 한국 BNC 주가 급락. 왜? 경쟁사의 코로나 치료제가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머크의 치료제가 승인이 된 거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해외산이에요. 비싸고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화이자 물량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좀 기대하는 그 이상의 물량이 못 들어왔었거든요. 전 세계로 이제 팔다 보니까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가격이 워낙 비싸기도 하고 솔직히 머크도 그런 면으로 봤을 때 화이자보다 쌀 수는 있어도 이 우리나라에서 직접 만드는 제품과 나중에 비교를 한다라고 했을 땐 비쌀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럼 당연히 시장 경쟁에서 경쟁을 했을 때 한국 쪽이 이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그저 우리보다 빠르게 한국 쪽에서 좀 무언가가 나오는 그러한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가 있는지 요것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뭐 한국 BNC보다 더 속도가 빠른 건 안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나마 신풍이나 일동제약 이게 임상 3상에서 정부 지원 받고서 좀 뭐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걔는 진행 중이고 얘는 데이터 발표 직전이고 차이가 많이 나죠. 자, 그런 것들 쭉 살펴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골든 바이오텍의 주가를 보면 큰 변동 없습니다. 그냥 횡보하고 있어요. 한국 BNC 역시도 아직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1도 없어 보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한국 BNC의 오늘 하락은 그냥 이슈로 인한 일시적인 하락이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수급을 봤을 때 정말 뭐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라는 제 말 이해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보이시나요?
외국인 이렇게 샀는데 어제 마이너스 나왔을 때 겨우 이만큼 나왔습니다. 이 소리는 뭐냐? 외국인들 위쪽에서 산 물량들은 다 물렸다라는 거예요. 얘네들 안 팔았어요, 어제. 그냥 어제는 기관 쪽에서 몇몇에서 그냥 슬쩍슬쩍 던진 게 시장에 영향을 줬을 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쪽에서 얘네들이 샀을 이유에 대해 생각을 해본다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조금 떨어진다라고 해서 오늘 마이너스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큰 게 아니라면 걱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랬을 땐 그나마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건 뭐 외국인이나 기관도 나랑 같이 물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들 같은 경우에는 물량 안 던지면요 어떻게든 물을 타서라도 약간 반등시켰을 때 나오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도 그때 같이 따라서 물 탄 다음에 반등했을 때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같이 움직이면 손해를 보더라도 덜 보고요. 수익 보면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이거 꼭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 지금 그렇게까지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지지라인 좀 보자면 일단 뭐 21선 지지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이거 매우 좋다. 1번으로 놓을 수 있겠고 만약에 조금 더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월봉상의 20개월선 요것만 지켜주면 무리 없이 계속 볼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라인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참 아쉬운 게 여기서 그냥 241선 뚫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못 뚫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음번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줬을 때 자, 요 241선 돌파해 준다. 61선이랑 거의 이제 붙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동시에 뚫으면 자, 121선까지는 훌쩍 갈 것이고 얘 패턴이 뭐라고 했죠? 121선 한 번 닿으면 다음 날 이렇게 윗꼬리를 달든 어떻게 하든 한 번 더 쏴주는 모습 보여준다. 그러면 우리 역시도 여기 뚫으면 여기 다음날 양봉 하나 더 나오는 거 요거 이제 목표로 삼고서 쭉 봐도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전에 이 높았던 위치랑 비교를 했을 때 수익의 기대값이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여기에서 요만큼 올라간다라고 치면 여기까지만 간다라고 치더라도 이게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괜찮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지라인 두 가지 꼭 체크를 하시고 저항은 여기만 좀 뚫어줬으면 좋겠다.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짜 필요한 내용들만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도움이 되셨거나 아니면 이제 추가적으로 저한테 좀 얘기를 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이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구독자 12,000명이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구독자 늘기가 너무 힘든데 꼭 한 번씩만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12,000명 도달 시에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이건 이제 토요일날 저녁에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이번 주나 다음 주가 되겠죠. 근데 이번 주는 12,000명 안 됐으니까 다음 주가 될 것 같은데 이건 이제 공지로 올라갈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고요. 멤버십 역시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봐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당장 오늘만 하더라도 P&H 테크 이거 되게 좀 잘 가고 있고 쭉쭉 가고 있죠. 이거 3월 언제 줬냐? 1일 날 드렸는데 요날.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데 뭐 써넬 같은 경우에도 3월 15일 날 말씀드려서 10% 넘게 올라갔고 오늘 17일 날 말씀드렸던 SG 글로벌 요것도 지금 되게 좀 이렇게 올라와 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외에 최근에 드렸던 종목 중에 말씀 못 드리는 건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5% 이상 아직 못 올라갔으니까 말씀 못 드리는 그런 것들도 여전히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저라고 해서 뭐 100%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조금 긴 호흡으로 본다면 8대2 되는 것 같아요. 올라가는 거 8, 떨어지는 거 2. 그래서 멤버십 쪽으로 해서 한번 공부를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있구나 라는 거 감안하시고 쭉쭉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일단 금요일 이번 주도 이제 끝나는데 다들 이번 주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며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